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지수 밴드가 2,490에서 2,61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아래쪽으로는 2,500선을 이탈할 가능성, 위쪽으로는 2,600선을 넘어설 가능성 모두 다 열어두겠다는 건데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물가 안정세 그리고 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FOMC를 앞두고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시를 누를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무게추는 어떤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의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알려졌던 일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에 유럽을 순방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4박 6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안보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어서는 폴란드를 갑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할 거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는 것을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망 강화, 두 번째로는 신수출 시장 확보,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인데요. 여기에서 모두 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최근에 후발주지만 다산 네트워크가 가장 좀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도 상한가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밖에 삼부토건이나 국고,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인 같은 종목 같이 묶입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현대, 에버다인과 같이 건설 중장기 업체 그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 그리고 앞서서 먼저 좀 반영된 종목 간의 온도차도 나타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원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속에서 이 원전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 지금 원전 쪽으로 공격을 가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이상이 발생을 해서 핵이 누출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폴란드 쪽으로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열려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G2파워, 일진파워, 그리고 우진과 BHI, 한신기계 등이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또 우리의 방위산업 기술에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고요. 이미 앞서서 방산 수출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국까지 이 K방산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기도 했는데요. 그럼 방산 섹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이 있는데 사실 근래 들어서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관심이 영 시들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날개를 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대안을 가져오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뉴욕타임즈에서도 옐런의 방중, 미중 관계 돌파구는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가냐면은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 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상당히 많은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만났는데요. 서로 각자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펑 중국 이 경제 담당 부총리는요. 옐런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찰풍선 사건 뒤끝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불행하게도 비행선을 포함한 몇몇 예상하지 못한 사건 때문에 양국 정상에 도달한 합의 이행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면서 이미 지난 사건을 좀 들추면서 분위기가 약간은 싸늘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표적 조치를 취할 거다.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중국 쪽에서도 광물 수출 제한 확대를 시사하면서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라는 부분만 이견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전해드렸던 스레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만든 새로운 SNS의 스레드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자 1억 명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기준으로 9천만 명 정도니까 그 사이에 이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1억 명에 육박했거나 아니면 또 1억 명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임박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최단기간 기록이 챗 GPT의 2달이었거든요. 이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챗 GPT가 한 기록을 단 3일 만에 지금 돌파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틱톡은 1억 명 돌파하는데 9개월 걸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것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앞으로 카운트다운만 남았다라고 전 세계 이용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성공적인 SNS 인스타그램과의 접점이 상당히 깊게 있는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0억 명이니까요. 이 이용자의 20분의 1만 흡수하더라도 1억 명은 거뜬히 넘겠죠. 하지만 이 갈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 스레드는 나올 때부터 트위터의 대항마다라는 수식어를 달고 나왔었는데요. 트위터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자신들의 인력을 좀 이용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팩트체크 기능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레드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EU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 때문인데요. 이 법 때문에 EU에서는 현재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EU 지역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스레드의 이 사용자 수 증가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해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군입니다. 상한가도 무더기로 나왔었죠. YG버드 플레이디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모비데이즈, EM넷, 한국정보 인증 등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SNS를 기반으로 해서 또 광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서 삼성전자가 XR 헤드셋 출시 일정을 좀 미루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XR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와서 한 번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 단독 보도에서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사용자의 감각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 작동 방법에 대한 국제 특허를 지난달에 출원했다라는 내용이 이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뭔가 좀 여러 가지 사람의 감각을 이용을 해서 이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허 문건을 자세히 보자면은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가상 증강현실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삼성전자는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이것 외에 촉각이라든지 후각같이 그런 다른 감각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이 특허 관련 문건에 다루고 있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특허가 촉각이나 후각을 실현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이 담긴다면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하는 대목이다라고 보도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삼성에서 XR 헤드셋을 만든다면은 조금 더 기술력 진보된 이런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없이 손동작만으로도 가상사물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이 개발하고 있는 XR 헤드셋은 $2,00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나온 표를 하나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공개가 된 XR
VR, AR 헤드셋을 보자면 메타에서 퀘스트라는 걸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도 비교적은 합리적이죠. $50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된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비싸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죠.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3,500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내놓는다면 이 두 개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격과 기술력에서 그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연말쯤에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내년으로 좀 미뤄져 있는 상태고 삼성 내부적으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잡아라 라는 특명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XR 헤드셋의 진심인 걸까요?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한 차례 이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에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화콘텍 있고요. 코세스 맥스트 그리고 엠피와 라운텍 이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에는 주가가 안 좋았는데요.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입니다. 고용이 좋아도 고용이 안 좋아도 뉴욕 증시는 최근 들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발표됐던 고용이 너무 좋아서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확실하겠구나 이러면서 주가가 밀렸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고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요, 6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습니다. 보자면은 20만 9천 명 증가를 했었는데요. 이 수치는 예상치가 24만 명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밑돌았고요. 그리고 또 전월 수정치인 30만 명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심을 돌려놓지 못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 스탠스는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 월가의 시각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는 0.5% 안팎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전기차 쪽에 리비안이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전기차의 대장을 테슬라에서 리비안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리비안은 최근 들어서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주가가 70%나 폭등하면서 새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리비안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유인즉슨 웨드부시라는 이 평가 업체에서 웨드부시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10% 정도 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